예, 2013년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러니까 정교조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의 노조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보호 바깥에 있는 노조다 이런 통보를 받고요. 그 이후로 이분들의 이제 이 싸움이 6년째 되고 있는데 김현진 스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은 지금 스님 저 아이들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 예, 2016년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요. 예, 정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되면서 예. 당시에 정교조 임원 활동을 하고 있는 34명의 교사가 해직됐는데요. 예.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못 가르치게 되는 게 제일 마음이 좀, 힘든 거죠. 네. 네. 그런데 어, 당시에 법외노조 판결을 받으면서 그렇게 정교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어진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면 법의 노조로 음. 바뀐 겁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저희 해직된 선생님들 9명이 저희 조합원 소속이라는 거를 빌미로 해서 네, 정교조는 노조 아님을 통보함이라는 공문이 팩스로 전송이 됐어요. 아, 팩스로.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네, 2016년 1월 21일에 2심이 열렸어요. 네. 고법이죠. 그래서 네. 거기서 저희가 패소를 음. 하게 되면서 계속 지금 법의 노조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 네, 당시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게 사법농단이었다는 정황들이 좀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원 행정처 문건에서 정교조 법의 노조화를 시키면 네. 청와대도 좋고 네. 대법원도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데 좋고 서로 윈윈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또 있고요. 엊그저께 임종원 재판 때 예. 현직 지금 부장판사인 정다주 판사가 증언을 했어요.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 불러주는 대로 문건을 작성을 했다. 너무 후회스럽다. 청와대가 이 법의 노조 정교조 통보 처분 사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증언을 했고요. 네. 제 이 보도 자료를 들으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직이 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개인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 버렸는데 사법부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도대체 마지막에 가장 힘들 때 누구를 믿고 기댈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네. 좀 더 답답한 거는 2016년 1월 고법 이후로 지금 대법이 아직 3년 넘게 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주심 판사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이런 사법 적폐가 청산되면서 정교조가 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왜 이렇게 그러면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이제 막연히라 할까요? 국회의원 시절에 저희하고 그 사립학교법으로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현재 사립학교법이 재단과 이사에게 너무나 막강한 권한과 또 재정을 부여하고 네. 있으니까 투명하게 만들자라는 게 저희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저희 의견이었고 네. 당시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는 이거 사립학교법 개정하면 안 된다 해서 뭐 장애투쟁을 하고 이러면서 저희하고 좀 많이 부딪혔고요. 네. 대통령이 되었던 시절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려고 하는데 정교조가 또 최일선에서 반대를 했고 뭐 일제고사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일제고사는 경쟁을 유발시킨다 해서 반대를 했고 해서 네. 그야말로 뭐 박근혜에게는 정교조가 눈의 가시가 아니었나. 네. 시대를 앞서가서 저희가 주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네. 예, 아마 좀 관계가 불편했을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네네. 법의 노조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그 불법은 아니지만 법적인 네. 권리를 박탈당한 거죠. 네. 그래서 정교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휴직을 하고 전임 활동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 현재 그 인정하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어요. 지역 음. 교육감에게. 그런데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지역에서는 계속 해고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구, 경북, 경기, 대전 이런 데서는 네. 2018년에 10명 그리고 또 올해 9명의 교사들이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법적 권리가 없다 보니까 교육부하고 제대로 교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노조는 뭐 임금이나 처우 네. 개선에 대해서 교섭을 하지만 저희는 직접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보고 들은 문제점이 고쳐질 수 있도록 이런 교섭을 진행을 했는데요. 뭐 네.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의 생활 문제, 네. 안전 문제, 공간의 문제, 또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교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권리가 없는 거죠. 학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을 네. 지금 못한다. 네, 뭐 이렇게 그냥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입장을 들었고, 저희 친척 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들은 아들 안 가르치고 정치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이 듣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왜 정교조를 만들고 왜 정교조가 합법 노조가 돼야 되면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그런 분들을 만약에 그런 네. 얘기를 들으신다면 하고 싶은 네. 얘기가 뭘까요? 이제 뭐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예.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음. 교사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잘 생활 지도를 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떤 예. 제도와 어떤 정책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네. 아이들의 삶과 교사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정교조를 만든 거죠. 이거는 제도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 조직의 힘이 필요한 거고 교육부와 교섭을 해서 이런 거를 바꾸어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바꾸었던 학교 현장의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위험한 화장실을 청소하는 약품을 아이들이 예. 직접 하지 않게 용역을 하게 한다든지 또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습 준비물은 학교에서 제공하게 한다든지 아, 이런 그거 하신 것들을 겁니까? 저희들이 다 교섭을 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지역에서는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비가 오는 날 어른들의 신발장은 항상 현관 중앙에 있어서 바로 바꾸어 신고 올라가는데 네, 우리 맞아요. 아이들의 그랬어요. 신발장은 교실 앞까지 가야지만 나의 실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신발 계속 들고 들어가면은 흙 다 떨어지고 그러죠. 발 이미 다 더러워졌거든요. 더러워지고. 예, 그 뒤따라가면서 계속 제가 닦아. 네. 그때 저 당번 주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기억납니다. 선생님들이 협의하고 예. 또 우리 정교조에서 논의해서 이런 아이들의 신발장을 어른과 똑같이 중앙 현관에 배치를 하자 해서 바꾸어내고 이게 또 지역에서도 같이 실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정교조에서 꾸준히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인데 예. 지금 이제 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식적으로 협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협약을 맺고 또 어떻게 실행하는지 점검하고 이런 권리가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법의 노조 통보 취소를 위해서 아니면 뭐 나오셨으니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지금 시간이 한 50초 정도. 네. 실제로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좀 기대가 많이 됐고요. 예. 이것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올해 6월까지 법의 노조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청와대에서 보도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는 거고 네. ILO에서도 여러 가지 막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고. 국제노동기구. 네네. 예. 네. 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문 한 장으로 통보를 해서 저희가 법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는데 왜 지금 정부에서도 공문 한 장 보내서 다시 우리를 법적인 지위를 회복시켜주지 못하는가 많이 좀 안타깝고 속상하고 우려도 네. 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아이들 가르치는 자리에 네. 서실 수 있다면 가야죠. 가야죠. 네. 네. 제일 먼저 지금 네. 아이들에게 네. 제자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삶 속에서 잘 구현하면서 살고 있을 거라고 봐요. 또 네. 저처럼 교사가 된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노동자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안팎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제가 잠시 밖에서 학교 밖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우리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약속한 것처럼 네. 반드시 돌아간다. 그 시간이 좀 더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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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스님한테 해주신 얘기 중에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얘기는 있습니까? 저한테 제가 결혼이 늦었는데요. 저한테 어머니 같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엄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네. 아이도 있었고, 늘 모든 아이가 다 우주고 소중하고 그 한 아이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저는 교사로서 충분히 지원하는 역할을 네.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뭐 어머니 같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자들 오늘 스님 보면 더 반갑겠네요. 김민수 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